봄빛이라고 하죠.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는 요즘 오늘의 기후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께 올해 가장 중요한 기후 뉴스 세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여쭤보고 있습니다. 다들 꼽아보는 뉴스가 다른데 그랬구나 하면서 새해 계획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오늘의 기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태양광에 관한 모든 부담을 지고 가는 남자 사나이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시고 올해 가장 중요한 기후 뉴스 세 가지는 무엇인가? 정말 그 수원시내 대형 유통센터에 시민 태양광을 올려서 여러 단체에서 견학도 하고 그랬었죠. 윤은상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담만 지셔야 되는데 부담질 일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햇빛 농사라고 표현하셨어요. 처음 우리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그래서 그때 한참 여름에 뜨거운 날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사장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면서 이런 날 태양광은 광광 돌아갑니다 하고 막 신나게 그 폭염 속을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요즘처럼 해 짧고 눈이 많이 오고 이런 겨울은 햇빛 농사 짓기가 좀 어렵겠죠. 올해 햇빛 농사, 특히 이번 겨울 햇빛 농사 작황은 어떤가요? 일단 평균으로 보면 지금 12월, 1월이 네. 가장 발전량이 낮습니다. 네. 그렇구나. 역시 눈이 오고 해가 짧고 장마철이라든가 이때 가장 낮고 봄, 가을에 조금 낮고 여름 진입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또 네. 발전량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많은 월이 이제 상쇄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평균의 한 절반 약간 상회할 정도 연간 평균에 그러니까 매우 발전량이 낮은 거죠. 지금요. 네. 그래서 뭐 눈만 안 오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면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폭염이 반갑고 또 분위기 잡으려고 좋아하는 눈, 비는 좀 아쉽고 그러시겠네요. 그래요. 올해 가장 중요한 기후 뉴스 세 가지를 뽑아주세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PD님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윤 이사장님이 올해 기후 뉴스 1번이 계엄령이다. 비상계엄 선포였다. 그래서 그게 기후 뉴스 1번이야 하고 좀 놀랐는데 선정 이유가 어떤 걸까요? 어쨌든 기후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분야별로 국제 뉴스라든가 네. 또 국내 1년치 쭉 모니터링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언뜻 지금 생각해 내라고 그래서 요즘 근데 그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또 해소가 안 돼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제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우리 조합 입장에서나 그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게 뭔가 좀 해소가 돼야 이제 뭐 우리가 현재 제도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국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입법 청원하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이게 많은 것들이 멈춰 있어서 어쨌든 걱정이 많습니다. 이 네. 비상계엄령이 기후 쪽에서 무언가 정책을 만들려고 했던 모든 움직임을 다 지금 유보시키고 있다는 거죠. 뭐 이 분야뿐만 아니겠죠. 근데 그거가 별개로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그러니까 군통수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기관들 헌법에 기반해서 이제 그 권한을 부여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 권한이나 행동을 제약하고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고생해서 이런 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굉장히 취약한 상태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들어서 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어찌됐든 잘 해소가 돼서 우리가 새로운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제도라든가 그리고 사회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좀 뭔가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까지 섞여 있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비상계엄 사태를 제 1번으로 꼽았던 것도 새로운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합의한 지금까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왔듯이 그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또 고생 사회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서로 합의하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죠. 이런 위기 상황이라도 어찌됐든 차분하게 우리가 냉철하게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뭐 불확실성은 내란 사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제일 목표긴 한데 네.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구호들이 사회 대개혁이라는 구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물론 제 일 과제는 아무래도 이런 지금 민주주의 질서가 불확실성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기후 위기 대응 환경 단체들, 기후 단체들이 민주주의가 기후 대응의 근간이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는 성명서도 많이 냈더라고요. 네, 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다. 네, 지금 보니까 빠콩님이 윤은상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서수원 하나로마트 김장할 때 다녀왔습니다. 그러시면서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본사 사옥이 옥상 태양광이더라고요. 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오늘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윤은상 이사장님 관점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기후뉴스 3가지가 무엇인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 이야기 좀 더 들으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지고 가는 남자 사나이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윤은상 이사장님과 올해 가장 중요한 기후뉴스 3가지가 뭔가 여쭤보는데요. 아까 4부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첫 번째다 그러셨어요. 정말 물리력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딱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뽑힌 대표들이 있는 국회하고 여기를 이제 계엄군이 갔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윤은상 이사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면서 어떤 청취자분이 밀라노님이시네요. 윤은상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생활권, 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묶으려는 계엄령이었습니다. 올해 최대 이슈와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동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계엄령 포고문 막 읽으면서 이거 윤은상 이사장님이 뭐라고 하실까 궁금했던 대목이 있었어요. 저희 기후 리포트에서 노광준 PD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이다. 대통령의 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논평에 가치도 없는 말이죠. 네. 중국산 살살 태양광이 해주세요. 네. 중국산 태양광이 상식적인 언어로 지금 평가하기 곤란한 그 정도로 네. 비상식적이다. 태양광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 자기 부정이죠. 네. 자유시장 신봉하시는 분이 집권 내내 뭐 자유시장 자유무역 강조하셨던 분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계 교역량 6위 국가고 네.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네네. 모든 경제 지표를 지금 수출이 중심이 돼서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경제 발전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 또 민주주의로 발전했다는 것은 네.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걸로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연구 개발이라든가 투자를 통해서 가격 경쟁이라든가 또 기술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서 가다가 실제로는 작년 봐보면 중국산 국내 태양광 그 시설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74.2% 정도 되거든요. 네. 작년에. 네. 근데 2019년만 해도 국내산이 50%를 넘었습니다. 우리 2019년만 해도 국내산이 네. 경쟁력이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네. 작년에 반토막이 났죠. 근데 그만큼 국내산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동기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네. 뭐 그게 솔직히 말하면 RPS 고정가격 그 입찰 제도라든가 네. 거기에 따른 가산점으로 국내산 모듈을 1등급 모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취약해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중국산이 국내를 다 점령했다.
앞뒤 말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중국산 패널이 무슨 전염병입니까? 아하. 왜 이건 산지를 파괴하죠? 카피네요. 카피. 중국산 패널이 맞지도 전염병입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후에 우리가 이미아의 예를 들면 각도가 15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 그때 25도까지 개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5도를 넘으면 개발을 아예 못 해요. 지금은.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어렵게 그런 임야에 뭐 태양광 시설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주차장이나 건물 위에 세우면은 REC라고 해서 인증서, 현금성 자산이죠. 네. 이걸 발행해 주는데 그러면 그걸 팔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래서 가중치를 주거든요. 네. 0.5를 더 줘가지고 주차장 같은 데 지으면 1.5개. 그러니까 원래 하나를 받는데 1.5개를 주는데 네. 이게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런 데 살림에다 하면. 살림에다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심지어 15도 경사각이면 하더라도, 예. 정말 그 완만한 야산인지 구릉인지 알 수 없는 데인데 거기다 해도 REC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개밖에 주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피치 못할 아무래도 산지에 이제 발주소 짓는 비율이 2020년, 2018년, 2020년, 2029년 추세를 보면은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2년 만에 10분의 1로 줄었고요. 지금은 거의 뭐 소멸에 그러니까 임야에 짓는 것은 아마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꼭 저기에 뭐 반드시 지을 수 해야 있는 된다. 그런 곳이 아니면은 수익 구조 자체가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권장하지도 않고 유인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피 지역으로 돼 있고 생태 자연 등급 1등급 지역은 아예 회피 지역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앞뒷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되는 논평을 해야 되는 게 입 아프고 시간 아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 이런 거를 계엄령 사유로 둡니까? 말이 됩니까? 계엄령 이게? 사유로는 좀 당혹스럽죠. 근데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윤상 이사장님은 그때 우리 기후 리포트 때도 노광준 PD님 얘기를 했는데 산림에 태양광을 짓지 않은 지가 벌써 한 4, 5년 됐다. 그러니까 3, 4년 됐다. 매년 2018년에 예를 들면 여기 통계 보면 2,443헥타르 정도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이후인 2020년에는 229헥타르. 그리고 2021년은 32헥타르. 아유. 이렇게 솔직히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의 임야 쪽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REC에 대한 가중치 우대도 굉장히 약해졌기 낮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거의 사업을 이게 부지를 발굴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알고 얘기한 건지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라도 무슨 패널이 산림을 파괴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부지를 만들고 산을 깎아서 부지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문제인 것이. 그것도 그러네요. 패널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깎고 건설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 산림 파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2021년부터 우리나라 산림의 태양광은 거의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네, 그 점에서 좀 매우 당혹스럽다. 뭐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떤 심정인지 그 정도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냐. 이건 너무나 사실이 아니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이라든가 그 실제로 이제 그쪽 경제 산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고 기술력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를 추월하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노력들을 비교해야지 단순하게 중국산 갖다 쓰니까 무조건 안 잘못됐다.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 측에서 이 얘기 나오고 반론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세계의 기후 위기 대응에 중국이 기여하는 바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중국 그런 말 하죠.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공급 사슬에서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그렇죠. 사용하고 유럽 같은 있는 경우는 건데. 아마 중국에서 공급을 안 해주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스템 자체가 아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신규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중국의 역할이 지금 커졌다. 그래요. 항상 우리가 중국, 일본 얘기 나오면은 우리 옆 나라여서 그런지 쉽게 보고 옛날 생각만 하고 그럴 때가 그러면서도 많아요. 배터리나 그렇죠? 모듈 같은 기술들은 우리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더 키우지 내수 시장을 못하고. 키우려고 노력은 안 하고 왜 적대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놓고 그리고 그걸 계엄령 선포의 사유로 들고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누가 이걸 참 그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계엄해 하고 좀 놀랬겠네요. 국민들을 이제 바보로 아는 게 아니라면 이런 언행으로 국민을 호도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제 논평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통계를 들어서 반박을 해줘야 그렇죠. 가짜 뉴스가 안 이런 되니까. 것들이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의 기후뉴스 1번 비상계엄령이었다. 2번은 뭘까요? 두 번째 기후뉴스. 제가 지난주에 이창수 회장님 그 출연하신 걸 좀 봤거든요. 또 그래서 보시는구나. 다른 잘안 태양광 조합에서 나오면 무슨 얘기 하나. 3대 뉴스라길래 다른 분들은 어떤 말씀 하나 그랬는데 네. 저도 어쩔 수 비슷한 것들이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영국의 이제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제 폐로를 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의 발상지. 네. 거기에 또 유난히 또 석탄이 많았던 그렇죠. 그런 사유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 발상지에서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로했다는 그 상징적, 세계적인 상징적 뉴스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석탄에 기반해서 산업혁명의 후발 주자로서 후발 선진국으로서 어쨌든 압축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화석연료 기반해서 다가올 미래 문명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요. 윤은상 이사장님이 뽑은 두 번째 기후뉴스는 영국이 석탄 화력 발전소 마지막 호를 폐로했다. 절대 이창수 이사장이 거 베낀 게 아니고 이건 저도 너무나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뉴스라 모두가 다 세계 뉴스 중에 하나로 꼽는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이. 그러면 중요한 기후뉴스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음악을 한 곡 듣고 들어갈까요?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올해의 기후뉴스 세 가지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두 번째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발상지, 그야말로 굴뚝 청소부 아이들이 떠오르는 그 영국의 18세기, 19세기 영국의 모습.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된다, 폐로된다, 완전히 이제 하나도 돌리지 않는다. 영국의 선언이었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도 이창수 이사장인가 비슷할까요? 아니 그건 안 봤습니다. 네. 마지막은 안 들었어요. 네. 제가 일부러 균형을 맞춘 건 아닌데 네. 저도 마침 하나로 클럽 나눔 11호기 최근에 완공한 발전소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100년 만에 폭설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정확히 보니까 117년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기상 관측 이래로 117년 만에 11월 폭설로는 가장 최대 폭설이 왔다. 이게 정확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00년 만에 11월 폭설 이렇게 기사 제목들 보면 그렇게 많이 네. 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100년 만에 11월 폭설이 차 보험 사고가 1년 전보다 67%가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에 폭설이 올 일이 없죠.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네. 대비하는 것도 그렇고 첫눈도 잘 안 왔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미끄럼이라든가 그게 방지를 위한 준비, 마음의 준비, 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결빙이라든가 이런 거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11월이면 그런 거는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이때 눈이 그 영상이어가지고 그리고 과하게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네. 무게가 엄청났거든요. 네, 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 솔직히 불안해가지고 발전소 현장에 나가봤고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그 쓰러지는 거 없었는지. 일단은 뭐 재난의 기준에서 강도를 만들어놨고 이제 어쨌든 철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 또 그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눈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 모듈 위에. 근데 그게 녹다가 다시 얼어버리면 밤 사이에 무게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러네요. 원래도 그 눈에 예를 들면 습설로 이렇게 역대급으로 무거운데. 무거운 눈이기 때문에 얼었는데 그 위에 또 눈 내리고 가중되기 이러면. 때문에 네.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네. 시공사 측에서도 나와봤더라고요 직원분들하고. 그랬더니 다행히 다음날 낮에 이게 녹으면서 또 모듈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오긴 했는데 지금도 그때 온 눈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왔고 그리고 우리 모듈을 타고
흘러내렸기 때문에 눈이 네. 엄청나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걸 네. 한쪽 귀퉁이에 아마 남아 있어요, 하나로 눈이. 마트 측에서 이제 기계를 동원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한쪽으로 다 치워놨었는데 그게 워낙 높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거의 네. 지금도 일부 남아 논이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쌓였던 건데 이제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불과 10년 사이에 뭔가 이런 비슷한 기사들 많이 들었잖아요. 100년 만에 뭐 70년 만에 네, 80년 그렇죠. 만에 뭐 강남이 물에 잠긴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폭설, 폭우. 왜 50년, 100년, 70년, 60년 만이라는데 왜 10년 안에 모순이잖아요. 50년, 100년 만에 오는 사건들이 왜 10년 안에 이렇게 계속 연달아 일어나죠? 최근 1년 네, 안에 그렇죠. 어떤 건 엄청난 맞아요. 거죠. 네. 이건 원래 보면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위기도 오겠지만은 원래 이제 그런 그 기후 변동에서는 솔직히 농사 짓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네. 예측하기 위해서. 네. 저는 솔직히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위기는 생태계 자체가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생태계에 기반해서 농업을 하고 거기서 또 식량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위기는 식량의 위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대급 이상 기후들이 연달아 이어질 때 가장 크게 대비를 해야 됐거든. 식량 위기 문제를 또 농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솔직히 보면 우리 에너지는 뭐 태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먹는 거는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깨끗한 물이라든가 신선한 채소라든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솔직히 기후위기 문제 제1번 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세 번째 기후 뉴스는 폭설해서 이 폭설 앞으로 이상 기후에 태양광 모듈 패널 모듈이 잘 버틸 것인가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식량 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기후 뉴스 세 번째는 폭설. 근데 이렇게 이상 기후가 지속된다면 식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난주에 안산햇빛조합 이창수 이사장님께서 새해 소망은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 많이 서명해달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윤은상 이사장님 새해 소망을 들을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포함해서 오늘 첫 번째 질문 때 제가 네. 두 번째 질문 때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기후 뉴스가 어떤 거냐. 그래서 계엄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빨리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그거의 계기여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민주주의 위기고 그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우리가 기반을 다지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하는데 에너지를 다시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빠르게 일상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런 긍정적인 논의 쪽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협동조합 우리 조합원들은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오늘의 기후 같은 이런 큰 스피커들이 네. 그리고 언론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해 봅니다. 네. 윤은상 이사장님 새해 소망은 역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의 형식, 사회 질서는 무엇인가, 어떤 제도의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이렇게 수렴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다행히 30초가 남았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끝인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문에 저도 마음을 좀 추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고가 일어날 때는 솔직히 위로가 안 되거든요. 엄청 아픈 상태죠. 국민들도 아프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긴 얘기는 아니고 주변을 좀 많이 돌아보시고 소중한 사람들, 소중했던 것들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동차에서 내려서 많이 걷고 또 자전거도 타면서 세상을 좀 다른 속도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이사장님. 고맙습니다.